이게 하나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 정보화 시대, 또 GTP 시대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열심히 근면하게 지내면 됐는데, GTP 시대에 오니까,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정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우리가 내 휴대폰 하나에 보면 어떤 세상의 어떤 도서관보다 어떤 세상의 도서관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다 많은 정보가 내 휴대폰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배우고 익히고 하는 시대에서 이제 창의성의 시대로 왔다는 거예요. 창의성의 시대. 그럼 창의성의 시대는 뭐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기계와 틱탁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젊은 학생들은 거기에 빠지고, 나이 든 사람들도 이제 챗GPT를 하기 시작하면 저기 빠져가지고, 챗GPT가 어마어마한, 저도 이제 잘 안 하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저서 유료 챗GPT를 하면 엄청난 것들을 해준대요. 엄청난 것들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상징적인 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보를 통해서 정보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굉장히 현대 우리의 어떤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를,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데, 이 거대한 정보화 시대, 챗GPT 시대, 이 4차 산업의 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가기는 가되 노예가 되지 않고 내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삶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거기 우리의 가장 큰 이 과제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서. 그러면 이 시대에서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불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금강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금강경이 저런 우리가 노예적인 삶을 살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면서도 변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삶이 아니고, 나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거든요. 아름답다는 것은 아가 나답을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옛날 언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답다는 것이 아름답다로 바뀐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내다운 삶, 나의 주체성을 형성한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다윈은 이제 이 환경에 적용하는, 아까 이제 도마뱀과 같이 환경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적자생존이라 했거든요. 적자생존. 그런데 지금은 적자생존이 한때 어떻게 또 대학가하고 어떤 학생들한테 유행하냐면, 잘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변하고 싶으면 반드시 적으라.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적용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잘 살아남고 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고 기록하고 뭔가를 하는데, 그럼 적고 기록하는 것으로서 거기 될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누구는 손으로 쓰면 마음이 새겨진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은 논을 쓰라. 이게 적자생존이죠. 그런데 적어가지고 마음에 새겨진 것을, 어떤 글귀가 마음에 새겨진 것과 이 남이 쓴, 공자가 쓴 글귀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고 내 주체적인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건가?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왜 말을 안 했지? 아까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그 본 거를 가지고
이 약이 없는가? 약이 없는지, 예, 말이 안 돼. 약이 다 떨어졌네. 아씨. 미안합니다. 이거 준비를, 요만한 겁니다. 제가 준비를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못해요. 이게 왜 안 되나? 더블 오는데? 오픈 채팅. 이런. 요거로 해볼게요. 갑자기 기억이 떨어지고. 안 되네. 예? 어디 대피까? 뭐로 눌리습니까? 엑스케인 요거가 그거 눌리니까 되네.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엔터 누르면 돼. 그리고 엔터 누르면 되네. 엔터 누르고, 여었어. 근데 저걸 어떻게 바로 써? 건전지 플러스 받을 수 있나요? 됐네. 아니, 요거는 안 되는데. 여기서 해. 여기서 하면서 하지. 내가 눌러줄게. 됐습니다. 저기, 그거 밑으로 하는 것만 되고, 밑으로 하는 것만. 밑으로 올로. 예. 밑으로 내려가시면 뒤에. 밑으로 올로 하면 됩니다. 됐어. 옆으로 하면 거의 돌아가더라고. 자, 미안합니다. 저기 시간이, 뭐 자유롭게 들으면 됩니다. 이게 뭐 크게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드시면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 예. 저기,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고 나서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얻고, 결과를 얻으면 다시 그 결과를 보고, 행동하고, 얻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도 견문각지가 넓어야 된다 할 때, 보는 견 거죠. 그 다음에 견성승부를 한다 할 때 또 견.
관세음보살 할 때도 간 보는 거죠. 그죠? 간하선 할 때도 보는 거고. 지간전 할 때, 제가 상강사에 한 번 강의를 하러 갔는데, 지간전이 있어서, 저는 지신경론이라 할 때 아주 지극한 그 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간이더라고요, 지간. 그래서 천태종에서 지간이라고 그래요. 보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 뭘까? 보는 것을 멈춘다는 거. 그래서 보는 것을 지하는 것이 뭔가 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보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보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보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 뭘까?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고 지관을 떠나서 이제 최고의 경지가 됐을 때 관이 자제해야 된다. 보는 것이 자제롭다는 것은 뭘까? 그죠?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간자재 보살 거라잖아요. 간자재. 보는 것이 자제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보는 것이 우리가 정보 시대는 이제 견문각지를 다 보는 것으로 생각할 때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보는 것도 간이라고 보면 뭐죠? 우리가 화두도 간이라고 소리도 간이라고 하니까 정보를 보는 것도 간이라고 할 때 정보를 보는 것이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정보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취득하는 정보에서 자제해야 된다. 관자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관자제일까?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어문을 같이 던지고 어문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문에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거하면서 서로 같은 이 불도를 닦는 입장에서 서로 공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인 얻기 위해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본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은 거인 얻기 위해서는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본다. 우리가 많은 성현들이 있었고 또 조사들이 있었고 부처님도 계셨고 이러지만 우리는 그 거인 얻기 위해서 거인보다 멀리 볼 것이다. 그것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난쟁이인데 하고 있으면 나의 발전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관자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제한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선의 삼요수 중에 대신심이잖아요. 그죠? 신심이라는 것은 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에 대한 믿음. 그죠? 그래서 난쟁이 거인 얻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성현들, 많은 가르침, 그 위에선 난쟁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멀리 본다는 나에 대한 자신감, 나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공부 조건이다. 그런데 거인 얻기 위해서는 난쟁이지만 모방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일지승사 그것도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재밌는데 굿 디자이너는 카피를 하고 그레이터 디자이너는 훔친다는 거예요. 카피를 하면 저기 김건희 여사도 문제가 되었지만 표절 문제로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근데 훔치는 거는 범죄가 아니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죠? 미숙한 시인들은 모방하고 성숙한 시인들은 훔친다. 좋은 작곡자들은 차용하지 않고 훔친다. 훔친다는 거하고 모방하는 거하고 무엇이 틀려야지? 카피를 하고 하면 표준으로서 범죄인데 훔친 거는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훔친다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부처님한테 무엇을 훔칠 것인가?
부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사들에게 무엇을 훔칠 것인가?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들에게 무엇을 훔칠 것인가?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거예요. 그래서, 일지선사, 다 아시겠지만, 손가락을,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무것도, 선사가 하루는 어디 나갔는데, 밑에 동자성이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고개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니까, 그 선사한테, 저도 깨친 것 같다고, 어떻게, 하니까, 내가 손가락 하니까 그 사람 끄덕끄덕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제, 하는 순간 손가락을 칼로 베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데, 동작을 하고 부르니까 돌아서는 순간 또 선사가 손을 들었으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손가락을 든 거하고 지금의 손가락을 든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모방과 훔친 거의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는 성장하는 것,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을 재구성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하면, 동양에서 창이라고 하는 건, 창은 창고 창자에다가 칼도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존의 지식을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면서 마음의 소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읽어야 돼요. 저번 시간에 했지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 그래서 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생각, 기존의 것을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존의 것이 있으면서 기존의 것을 잘라내고 새로운 것을 가하는 거예요. 적이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문각지가 넓어야 되고 커야 되고 하지만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나서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이 생기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모방은 죽음이에요. 다음. 그래서 이제 남은 선사 이야기도 유명하죠. 남은 선사가 유명하다니까 일본의 대학 교수 하나가 한번 실험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왔는데 차를 따르는데 찬물이 넘치는데 또 차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사님 차에 잔에 물이 넘칩니다 하니까 당신의 머리에 또 그랬지. 머리에 지식이 꽉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당신의 머리에 지식을 자르고 없애고 빈 마음으로 와야 내가 한 말이 들어가는데 내 한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르지 않고서는 많은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이제 우리가 할 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또 지행일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옛날에 자기 제자가 이제 물어요. 이 춘추전국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선생님께서 정치를 한다면, 사회를 다스린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말을 바로잡겠다. 말을. 고작 그겁니까? 네. 말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세상이 혼탁하고 바로잡히지 않는다. 언어를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가 말값을 한다잖아요. 옛날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했을 때 아까 안과 삼이 일치하듯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말이 바로 잡히면 바른 행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는 이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불법이랄까? 진리. 삼라만성의 진리가 뭐냐? 뭐냐고. 하나는 또 행을 어떻게 하는가? 불도. 도를 하면서 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는 그 건강, 반야, 바람임, 경 했을 때 거기에는 진리적인 측면과 수행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 건강경에서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고 어떤 수행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핵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핵심에서 이 챗 GTP 시대에 그 두 가지 핵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고 지침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저번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구공을 이렇게 던지는 슬라이드를 주고 그림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구공이 탕탕탕탕 튕기는 것이 가는 경우도 있고 휙 날아가기도 하고 상당히 그림자에 따라서 농구공이 가는 모습이 바뀌어요. 그림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 숫자라고 하는 것도 12, 13, 14, A, B, C 읽듯이 이 똑같은 건데 여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그림자에 따라 바뀌는데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나이, 기억, 추억, 학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것은 과거 생도 되지만 지금 이전이거든요. 지금 이전의 나이, 기억에 따라서 현상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어떤 현상을 주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다 달라 보이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빛을 보고 달빛 좋네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빛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 고향 삼촌 멀리 가가지고 저기 이국 땅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은 달빛을 보고 고향 삼촌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연인과 같이 놀러 간 사람은 경포대에 달이 8개가 뜬다는데 경포대 달을 보고 그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다르잖아요. 또 자기 기억에 따라 다르고 추억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보고 봤다는 그것이 팩트가 본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자르고 그래서 고요하게 참선 수행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선 수행을 할 때도 많은 지식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자른 상태에서 빈 상태에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BA 최단신 183cm인데 MVP 득점왕을 한 NBA 전설 183이면 엄청 작은 키예요. 미국의 농구 선수 하려면 거의 2m가 넘어야 되거든요. 2m도 작다고 하는데 183에서 득점왕을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말이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도 공부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것이라든지 불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아가지고 불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건강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했나? 육조 해능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오조 홍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오조 홍인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의 핵심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지금 이 정보화 시대, 넘치는 정보 홍수 시대에 어떻게 맞아 들어가느냐. 건강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건강경 32장 전체가 저거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래서 우리가 응모수조 이생기심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의 그 핵심들 보면, 범술 유상이 개시 허망이라, 약견 대상 비상이면 적견율이라, 이것도 이제 상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응모수조 이생기심이에요. 그 다음에, 약보살이 유아상, 이상, 중생상 하면 적비보살. 상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인상이고 아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일체 재상이 적명재불이다. 상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통단 모화법자면 열애 설명 진실보. 모화법을 내가 없다는 것을 깨치라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그래요. 그 다음에 불설 일체법이 무인, 무중생, 무수자. 다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도 있고, 인도 있고, 있는데, 모든 정보라고 하는 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정보가 아닌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보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거예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또, 이야기했지만,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인포메이션이 뭐냐면, 우리 오대에, 인에다가, 두뇌에다가 형성시키는 거예요. 정보를 형성하는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도를 타인의 뇌에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폼이거든요. 형성된 거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생성한 사람이 내게 주입하고자 하는 어떤 프레임이 내게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내 것이 아니고 그 정보를 형성한 사람의 의도에 내가 이미 잡혔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들으면서 정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들으면서 정보를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별 유자 법상 응산대 하왕 비법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뗏목과 같아 있잖아요. 도달하면 뗏목도 버려야 되는데 법도 버리는데 법 아닌 것을 왜 가지고 정보도 수건 정보고 모든 권능을 왜 지니고 있느냐는 거예요. 약이 색견화 음성이 고하면 신의 또 불륜견열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외형적인 거에 그것도 정보거든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것도 내 마음을 내가 잡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남의 정보를 거기 간지 얘가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안 찍어도 됩니다.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료는. 그 다음, 이게 다 끝난 겁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건강경이 이제 두 가지 있듯이 경전에서는 진리적인 측면, 수행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그 진리적인 측면과 불교의 가르침의 측면, 그 다음에 불교의 그 행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의 가르치면 불법 근본은 동치평등이에요. 모든 일체 중생은 다 개유불성이 동치평등하잖아요. 동치평등이에요. 그리고 불도 대본은 무주무청이에요. 집착,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그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 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뭐를 했고 언제 뭐 했고 하는데 그거 다 우리한테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 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저는 두 가지 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쭉 이제 32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한 거고, 정리한 제목입니다. 제목.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회 인연 1장부터 제가 이제 그 핵심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거하고 동체평등이라는 거하고 무주무처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32장을 통해서 통틀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쭉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피곤하시면 조금 시작해도 됩니다. 1장은 하고 휴식을 하지. 1장에 보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대비구 1250명과 함께 했다 이라거든요. 그런데 32장에 보면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일 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의 천, 인, 아수라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제에 함께
딱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왜 32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래 했나 할 때 동체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말은 말뿐이지. 그렇잖아요. 반야바라밀다는 그 이름이 바라밀다지 그 본질은 아니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비구라고만 이야기한 거는 사부대중이 동체평등하다고 하는 동체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에 건강경을 설할 때 처음에는 불교의 진수를 나타낸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쭉 했다고 하면 진수를 나타낼 때는 있어서 그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전체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온 그 큰 인연을 가지고 온 사람은 다 대비구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자, 남자, 그 젊은이, 늙은이 모든 구분 없이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구분 없이 다 대비구다. 이 사람들이 다 대비구로서 성불할 것이다. 이가 동체평등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동체평등을 나타냈냐 하는 것을 저 구조하고 이 구조를 잘 알아야 건강경의 가르침을 핵심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모르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비구만 남자 비구만 그 가가지고 성불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하고 여자를 홀대하기도 하고 비구니 차별도 하고 하는데 그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참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호리차가 천지형격같이 조그만 해석 차이가 이렇게 남녀 구분을 하게 되고 성속을 구분하게 되고 성속의 구분도 없고 남녀의 구분도 없는 것이 불교의 진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옛날에 사찰에 가가지고 이제 템플 스테이 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첫 시간을 제가 이제 템플 스테이 갔는데 요런 템플 스테이에 이제 그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일본에서도 유학가가 박사학위도 있고 이랬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제가 불자들은 그냥 경이나 읽고 뭐나 하고 뭐 해가지고 불교에 인연이나 맺어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저 스님이 큰일 나겠다 지옥에 떨어지겠다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그래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불교라고 하는 것이 동체평등하고 비록 안 되더라도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다시 사람 몸 받고 어느 세월에 불교 인연을 맞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해가지고 성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석가세종께서도 이런 것을 해서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을 만들었다. 경이라고 하면 이제 석가세존이 해야 이제 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석가세존이 그 사또 얼마든지 성불하고 그 사또 자기 10대 제자보다 뛰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유마거사한테 석가세존의 10대 제자들이 가서 다 절도하고 그 청법도 하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렇다니까 유마경은 위경이라는 거예요. 후세의 거사들이 만든. 그렇다고 하면 육조 해능을 보자. 육조 해능이 일자 무식군으로서 나무를 하다가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가가지고 가서 아직 수계도 받지 않고 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이어받았는데 육조는 그냥 거사로서 법을 이어받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노파하고 떡을 먹는 그 장면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여자라고 해서 갈취하거나 속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큰 죄를 짓게 된다.
그 전백자, 후백자 같이 큰 죄를 짓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동체평등하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 구절이 있죠. 그는 아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냥, 대비구 1250인가 함께 했다는 거하고 이거의 어떤 것을 대비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걸 인식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지.